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해리스 대선 승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리스 집권 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리스는 경력상 바이든과는 달리 외교안보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바이든 정부 대외 및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리스는 2020년 9월 29일 비무장지대에 방문을 했을 때 한국이 아닌 북한과의 동맹을 강조하는 실수를 저지름으로써 많은 안보 전문가들이 우려를 자낼 정도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배경지식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리스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라는 전략적 인내의 대북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8월 18일 공개한 민주당 정강 보면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밝힌 데 이어 9월 8일 발표한 정책 공약직 새로이 나아갈 길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 DMZ를 방문했다고 언급한 점입니다. 이는 바이든 정부처럼 동맹 강화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 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해리스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는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을 들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대선 후보 지명 수락 연설에서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집권 시 미국 대화 체계 가능성을 시사한 트럼프를 겨냥하여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지칭하면서 김정은에게 알랑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트럼프처럼 보여주기식 미국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문제는 현재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대외 정책 우선순위는 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등 중동 사태, 미중 간 패권 경쟁이며 북한 문제는 미국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리스는 북한 문제에 대해 현상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해리스는 직관하면 미국은 대북 제재, 비핵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 억제 등 바이든 정부 현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해리스 정부는 바이든 정부처럼 북한 문제에 대해 마냥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해리스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국제 안보 정세가 악화되면 대북 접근 방식을 전략적 인내에서 개입으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있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응과 가자전에서 이스라엘 지원 및 확전 방지 등 중동 지역 관리,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 등 주요 현안들을 동시에 지면에 있어 과도한 안보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현안의 발생으로 안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북한과 관계를 안정시켜 나가려 할 것입니다. 둘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북한의 후견자 역할을 하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이전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구축 등 북러 간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북한에 대한 최대한 압박 정책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국익에 결코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리스 정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관계 이완과 영내 정세 위험 관리를 위해 대북 개입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셋째, 해리스가 바이든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려는 차원에서 대북 개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대북 정책은 어떠한 성과도 없이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워준 실패작이라는 평가가 미국 외교 안보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해리스로서는 바이든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될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도 중국과 러시아 등과 관계 강화로 얻는 이익보다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로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이라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 간 외교적 돌파구가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해리스의 바이든과의 차별성 추진은 해리스 진영이 가자전 관련 바이든 정부 친이스라엘 일본도 정책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지원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권 보호 간 균형을 이루려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리스가 9월 10일 트럼프와 TV 토론에서 나는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서도 차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리스 안보보장으로 해리스 집권 시 외교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필 고든의 정책 성향 때문입니다. 필 고든은 미국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과 동맹국들과 밀접한 유대를 강조하면서도
이념보다는 미국의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주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대립보다는 미국익을 위해 대북 개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해리스 정부는 대북 개입을 추진해 나갈 것이나 현 지정학적 상황에서 실현 불가능한 정상회담 개최 등 트럼프식 그랜드 박연보다는 실무급 회담을 통한 소규모 단계적 접근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해리스 정부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해리스 대선 승리 시 예상되는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미 대선 이후 미국 관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